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셨는데, 박지훈 변호사께서 저기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봤던 박영식 씨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셔서 감사드리고, 힘내자님, 배동호님, 김명신님, 물빛님, 존슨훈님, 유월님, 이응님, 이종영님, 리틀 테네시님, 가을바라님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다음 순서는 좀 소개하기 부끄러운데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시간입니다. 원래는 제가 매주 출연하는 코너인데 오늘은 저를 대신해서 신인규 변호사 모셨고요. 공동 대표였던 이상민 PD 두 분 모시고 영식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부끄럽습니까? 아니 제가 부끄럽다니. 저희가 세상 밖에 내놓기 좀 부끄러운 존재다. 아니 제가 정말 내가 부끄럽다는 얘기죠. 못 해먹겠습니다. 아니 뭘 못 해먹어요. 네. 아니 제가 부끄럽다는 좀 얘기죠. 시작부터 많이 산만하네요. 네. 오늘 그 신인규 변호사님 모셨는데 예. 두 분도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내셨잖아요, 사실은. 네. 아니, 오래됐죠. 네. 네, 워낙 저희 셋은 예.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저희 셋은 같이 프로그램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셋이 뭉치면 예. 코너가 3주 안에 망한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네. 귀납법적으로는 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로 결론적으로 그랬습니다. 3주 안에 예. 다 이제 예. 도살당했죠, 다. 그렇죠. 저희가 셋이 근데 고정 진행을 할 때 그 프로그램이 일찍 문을 닫은 거고 절대 그 검색하지 마세요. 예. 오늘은 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 영식당을 늘 제가 보거든요. 제 월요일 아침을 여는 프로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예. 뉴스인사이다의 정말 사이다 같은 예. 그런 프로라면은 예. 저는 화요일마다 고정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의사당 1번 출구는 콜라 아닌가. 예. 사이다 콜라 함께 가고 싶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드림 욕심이 또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 굉장히 예. 또 엄청나신 분이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다라는 선언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다른 분위기긴 하죠. 의사당 1번 출구하고 영식당은 완전 다른 분위기긴 하죠. 여긴 좀 산만하고 저희는 좀 진중하게 품격 있게 그죠. 하거든요. 예. 좀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예. 모두가 기본적으로 ADHD입니다. 영식당이라는 것은 사실 품격보다는 재미 위주로 가기 때문에 네. 오늘 재미로 좀 살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도 사실 지난주 저희 이틀 전에 여기 있었어요. 네. 그죠? 저희가 그 토요일에 있었던 시민들 집회를 좀 중계를 해드리느라고 그날 저희 토요일도 토마토와 함께 했는데 오늘도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날도 사실 저희가 좀 주된 주제로 다르긴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고 나서 아무래도 집회 분위기도 굉장히 무겁기도 했지만 시민들의 분노가 좀 가득 찼던 분위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자 어쨌든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1심 판결 결과하고 현재 정치권 상황을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요? 우선은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거든요. 예. 근데 상당히 중한형,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매우 중한형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은 정치가 사법과는 분리되면서 정치는 정치대로 사법은 사법대로 운용이 돼야 건강한 상권 분립 국가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공직선거법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은 이거는 정말 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권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본인과 경쟁했던 정치적 상대에 대한 전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건 매우 좀 잘못된 저는 선례라고 저는 보고 저는 이런 식으로 말을 규제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평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그 토요일에 그 연단에 올라서 그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장면을 함께 보셨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을 지켜달라.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저는 정말 좋은 전략을 가지고 전 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법의 문제는 제가 아까 비판한 대로 많은 비판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마치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마치 변호인처럼 이렇게 민주당 차원에서 대응을 할 때는 네. 또 다른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집회가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 내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신 국민들이 많이 나오셨을 텐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잘못된 그런 예, 1심 예. 판결들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초점이 좀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에 대한 결정을 규탄하는 식으로 간다면은 이건 조금 방향성이 달리 보여질 수가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전략적으로는 좀 신중하게 예. 저는 분리 전략을 좀 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리 전략 말씀해 주셨어요. 보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판사를 겁박하고 아무리 모든 사법부를 겁박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나온 선거법 그 결과는 통상적인 어떤 결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올 모든 재판의 결과도 통상적인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분은 본인이 사법부 겁박을 제일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뭐 생중계하자 그러고 네. 가장 그 사법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답지 않게 제가요? 뭐 돈봉투 부스럭거렸다는 생각도 좀 나고. 저기요? 그러는데요? 여기요? 아니요. 여기요? 한동훈 대표님이요. 예. 어쨌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일반적인 선거법 범죄입니다 이거는. 네.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라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게 통상적이면 통상적이라면은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 예. 과거에 통상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대선을 같이 치렀던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규제해 가지고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는 것은 예. 이거 통상적인 예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매우 비상식적이고 매우 이례적인 지금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일은 그렇게 벌이면서 결과는 통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 자꾸 그렇게 라는 생각이 민주당에서 듭니다. 자꾸 판사 겁박을 한다면 제가 직접 맞겠습니다. 뭘 맞아요? 아니 맞겠다고요. 맞겠다고요? 예. 빗장 수비. 빗장 수비 하겠다고. 아니 근데 가만두지 않을 저는 겁니다. 맞겠다 그래가지고 몇 대 맞을 것이냐 좀 그 생각을 했는데 맞을 수는 없죠. 아니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당 차원의 사과 이런 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판결 불복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아까 분리 전략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 대표직 사퇴까지 언급하는 거라서 그건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에 있어서는 사실보다 인식의 영역이 더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당과 이재명 대표를 엮는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예. 전 이것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집회에 나와서는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규탄하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의 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공천 개입 문제 이게 싹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쪽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네. 맞다고 보여지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다툴 여지들이 저는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법정에서 네. 저는 판사 앞에서 좀 더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 가지고 극복해내는 것이 예. 더 좋은 전략 아니겠는가? 아니 생각이 이제 듭니다. 곧 그 이재명 대표는 정가 8범이 될 거예요. 별이 8개가 될 건데 얼른 국민 앞에 사죄하시고 당대표를 사퇴하는 게 온당한 일이죠. 아니겠어요? 빨리 사퇴하시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내도 그래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물러나셨잖아요. 내는 증거가 없어요. 박영식이 아니, 완장 찼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박지훈이 있을 때가 좋았어요. 박지훈이도 지금 오늘 사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사퇴 아닙니다. 사퇴하세요. 빨리 그랬어요. 아니 박지훈 변호사님 출장이시고 우리 김기현 전 대표님도 그러니까 사실상 출장 가신 거잖아요. 그 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통 망명 가신 거예요. 도망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가보게요. 저도 울산으로 망명 갈게요. 근데 그 김기현 그 전 대표가 대표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대표직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이제 와서 또 사퇴를 또 언급을 하시니까 뭔가 좀 기시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정치로 해결할 일을 법률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서로 논쟁하고 토론할 일을 이렇게 강력하고 대권 주자를 이렇게
함부로 목숨을 끊는 일이 온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진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으로 지금 정치적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반드시 역풍이 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매우 잘못된 방식이기 때문에 네. 전 국민적 여론이 전 용납할 수 없는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뭐 오전 조간을 보더라도 상당 부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곳들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선고 내용을 주가되게 좀 다룬 것 같아요. 오히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내용보다 이재명 대표의 선고 내용이 좀 주가돼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대목은 좀 아쉽기도 하네요. 뭐 이제 그런 평가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이,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위협인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온갖 게임 비리와 부정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고 정말 대한민국 위협한 존재.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한 입장에서 이재명이라는 암초를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오세훈 시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여쭤보십시오. 하나만 거짓말과 부정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분노하시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님 좀 평소에 침착하신데 그러면 왜 김건희 여사 문제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과 부정에 대해서는 왜 분노가 작동이 안 됩니까? 맞아요. 저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선택적으로 분노 버튼이 눌리는 거예요? 나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저는 버튼이 눌리고 안 눌리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뚜껑이 왜 그때만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센서가 보이냐 안 보이냐 요즘에는 무소음도 있고 와이어리스도 있는데 왜 자꾸 그거를 기술상의 문제로 접근하시는지 그거는 센서가 그 전문 삼성에도 물어보시고 LG에도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는 이미 그 국민들의 판단이 나와 있다. 저는 서울 시민의 문제로 질문하시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기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 김영선 의원이 검찰청사 앞에서 AI 얘기하는 거랑 영선 얘기는 관료직 얘기하는 사선입니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사선 시장이기 때문에 영선 묻지 마시고. 아니, 그래서 오늘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선택적 정의에 대한 네. 그 대목을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태극기 우선 심으러 요소- 가보겠습니다. 예? 태극기 심으러 가신다고요? 네. 아니 근데 오세훈 시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요즘에 오세훈 시장을 만든 게 명태균이다. 아유 그거는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허무맹랑한 얘기입니까? 그럼 고소장은 써놓기만 하시고 일기처럼. 고소 안 해요? 예, 아니, 뭐- 접수는 못 하고. 아니 그거 뭐 제가 적어놓기만 하시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허무맹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적어놓기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기장으로.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예. 얘기. 예, 알겠습니다. 뭐 박영식 씨도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네. 저를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고소를 그냥 얼굴이 당합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소장을 써놓으신 우리 오세훈 시장 눈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선택적 정의라는 말씀은 신기 변호사님 말씀이 뭐 온당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법의 형평이라는 게 지켜져야 되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동일한 무게로 사법적 잣대를 수사 대상들에게 핵심적인 대상들에게 이 수사 기관이 들이대느냐 되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오세훈 시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김기현 전 저 대표라든지 나오셨잖아요. 한동훈 대표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많은 지금 의원들이 아주 그냥 초강력 분노 상태로 정의를 바로 세웠다라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가지고 정의를 운운하시는 분들이 예. 왜 본인들의 정부의 지금 이 부정부패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왜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을 안 하느냐. 오히려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국민들 앞에 너무 선택적인 거 아니냐. 너무 진영 논리가 강화되는 거 아니냐. 네. 전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순수하고 정치적 교례가 없었다. 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판사를 겁박하고 지지자들을 모아서 전력을 다했지만 민주당의 노력은 모두 다 그 무위로 돌아가시오. 정치인은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는 이 독립을 위한 그 발걸음은 영원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 그 법관이 참 그 대단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요, 끝입니다.
아니 근데 오랜만에 그 저기 네. 홍 시장님 만나 뵀는데 신규 변호사 혹시 질문하실 거 없어요? 저랑 이제 또 관계가 상당히 저를 지금 차단해놓고 안 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네, 우리 홍준표 시장님하고 여기 껄끄러운 왜 관계입니다. 빈자리가 있습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는. 차단해서. 아니 그 최근에 홍 시장님 나오시면 꼭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 예전에 골프 치시다가 그 당원권 정지당하시고 막 사과했던 일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1호 당원도 그 최근에 그 골프 치다가 그거는 걸렸거든요. 다키스트 히스토리지. 뭐라고요? 다키스트 히스토리 흑역사라고 하는 거죠. 아. 그거를 왜 끄집어가지고 내 옛날에 박영식이 연합뉴스 다니던 시절 끄집어내면 좋나? 아 참. 그렇게 방자 그리고 영남고 출신 우리 그 동문 어디 가셔? 영남고 출신 오늘 출장 갔습니다. 저 충남대 저 나와가지고 아 왜 학교 가지고 또 아, 왜 이렇게 학교 가지고 가세요? 그러세요? 아니 뭐 우리 홍 시장님 참 네. 내가 학교 언급하고 그러면 좋습니까? 아니 그 정영진이 따라가던가 그러면은 우리는 고대 아이가 아 고대 MB 후배. 영남고 네, MB. MB는 우리 나 장관 아니시 기줬으니까 빼고 참. 아니 명태균 씨랑은 뭐 안녕하신 거예요 관계가? 그거는 선거 브로커 얘기 그만해요. 선거 브로커 이제라도 부족한 건 다행이지 그. 내 요즘에 노래 잘 듣고 있어요. 예? 이적의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가진 바람 속에도 젖은 뭐지 그? 바람 속에도 젖은 바람 속에도 예, 예. 언제나 나의 곁을 참그 노래 예. 부르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깜도 안 되는 자들 그 말을 믿고 갔다가 정치판을 휘젓고 다니고 말이야. 난파선 위에 레밍떼들 그거 다 어디 가세요? 아니 근데 검찰이 우리 그 지지율 10%인데 그 여당 대표는 그거 후안 묻힙니다 정말. 야 이 진짜 얘기 왜 안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 얘기를. 저도 그 얘기 안 하나 했습니다. 예. 아유 참그 그 당대표에게 예, 제대로 된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주문하셨던 홍 시장님의 그런 고언 한동훈 대표가 잘 이제 새겨 듣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명태균 씨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수사 대상이나 범위가 이제 넓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등장하셨던 인물들 중에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도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은 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이 지금 뭐 정치자금법 이쪽 돈 문제보다는 네. 아무래도 여론 조작과 공천 개입, 뭐 네. 공천 선물, 공천 네. 뇌물 이제 여기까지 수사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공천과 관련된 범죄라는 것은 네.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입니다. 그 지금 뭐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도 돈봉투 돌려가지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면서 엄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안에서 공천권을 가지고 거래하는 모습이라든지 여론 조작을 하는 혐의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비견한 예로 김건희 여사가 500만 원씩 봉투를 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개입한 세력도 문제지만은 당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시 공관위, 그러니까 윤상현 위원장까지도 예. 전 당연히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서 이 진실을 밝히는데 전 수사를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예.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요. 정치가 악과 악이 공존하고 이 공생관계를 바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런 크레이지 데모크라시, 크레이지 폴리틱스 미친 정치를 빨리 끝내야 왜 이렇게 됩니다. 분위기가 처지는 겁니까? 무슨 분위기? 아니 등장하면은 괴로운 미래가 생각이 나서 아니 괴롭다니. 아니 내가 종민이만 있었어도 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괴롭습니다. 예, 저 듣는 저희가 괴롭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텐션을 다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텐션을 내서 다 올려놨는데 갑자기 다음 등장하셔서 주제로 큐.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주말 사이에 있었던 보도 이제 확인을 해보면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는데 윤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에게 명태균 씨를 소개해줬다라고 김영선 전 의원이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를 통해서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났다 이런 해명을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지금 말들이 다 엇갈려가지고 누구 말이 진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진실 게임식으로 가는 것은 네. 상당히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얘기 나오는 뭐 김영선 의원 이미 구속됐죠. 명태균 씨 구속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의원 얘기 나오지만은 맞아요. 당시 공천 이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당시 당 대표였거든요. 예. 이준석 의원은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면서 처음에는 몰랐다. 그러니까 무능의 프레임을 선택했다가 이제 예. 최근에는 카카오톡 내용까지 외부에 나오면서 예. 이제는 피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는 알았으면 공범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범론에 대해 가지고 본인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말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만을 취사 선택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의미를 둘 게 없고 예. 결국에는 객관적인 증거들과 당시 정황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예. 사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어제도 이준석 의원이 본인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맞아요. 상당히 뭐 매우 억울하다. 본인은 떳떳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은 선택적으로 GPS 기록만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네. 이 공천 개입에 대해서 야당 의원으로서 또 당시에 당 대표로서 네.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고만 있다라고 얘기하고 검찰에게만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국민들 앞에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태도 자체가 네, 네.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전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 각자가 수사를 대비해서 네.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 상황을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준석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그 분류가 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 대상으로 전 올라간다고 보고 검찰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준석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김영선 창원 의창 공천이거든요. 예. 그럼 창원 의창 공천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예. 이 사건에 한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피해자가 아니에요. 명태균 씨라고 하는 김영선을 몰래 미는 예. 이 비선 세력에게 당내 정보를 내줄 정도로 상당히 이거는 공모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지는 공모를 했다 그러면은 공모 공동 정범이 되는 것이고 예. 공모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방조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 본인도 뭐 관련된 내용들을 검찰에 가서는 뭐 진술을 하겠다,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는 예.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준석 의원을 수사하다 보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윤석열, 김건희한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수사 예. 선상을 위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태 패밀리 중에 한 분을 마지막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맹태가 뭡니까? 사실 일각에서 맹태균 씨의 이 검찰에서 구속은 못 시켰단 말이죠. 맹태균이 아니고 명태균. 가만히 계세요. 저 변호사 팩트 달았다고 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속된 마당에 이제는 국민적인 의혹을 사실상 김명선 의원과 맹맹백백하게 사실상 다 밝혀야 된다. 법적인 이 판단을 또 받는 게 민주주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민주주의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 말씀은 훌쩍거리는 소리하고 사실상 외에는 별로 들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내용 자체가. 아우 토야.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고안와서 왔습니다. 목도 좀 잠기신 것 같아요. 아. 김성태 전 최고께서 네. 네. 코도 좀 평상시보다 예. 좀 더 막힌 것 같아요. 저는 뭐 따뜻한 캐모마일 티를 좀 선물해드리고 싶네요. 코 풀고 나오세요. 소피아님, 박수진님, 존슨후님 감사드리고 오늘 영식당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이상민 공동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